조선 지식인들은 이슬람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고려시대의 무슬림들이 어떤 경위로 한반도로 대거 유입되었는지, 또 어쩌다 한반도 땅에서 쫓겨났는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무슬림을 어떻게 인식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선 전기에 활동한 지식인들 전반적으로 무슬림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네, 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조선 전기 성현이라는 문신이 있었는데요. 성현은 명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온 무슬림들을 목격하고 한밀회회라는 시를 한 편 남겼습니다. 무슬림들의 외양 묘사와 더불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청나라 황제를 칭송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슬 수염 까까머리 움푹 꺼진 눈자위로 머리에는 흰색 배를 둘둘 감아 덮어쓰고 옷을 풀어 헤친 듯이 검은 모전 걸쳤구나. 사람 보면 웃으면서 다가와 인사하고 물건 팔 땐 샬라샬라 말소리도 이상해라. 황제께서는 문교표고 보석 중시 않으시니 남금과 모래자갈 한 가지로 여기시리. 뭐 무슬림을 나쁘게도 묘사 안 했고 특별히 좋게도 묘사하지 않았죠. 그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무슬림은 곱슬 수염에 깊은 눈매를 가졌다. 터번을 썼다. 자기들 말로 샬라샬라 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렇게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사실적인 문장으로 무슬림을 묘사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조선 시인 이민성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민성의 시집 연사창수집에는 명나라의 하사품을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무슬림을 묘사한 시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민성이 북경에서 본 걸 토대로 쓴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는 명주로 전부 둘러매고 양쪽 귀엔 무거운 귀골이 늘어뜨렸네. 중국의 상을 기대하고서 오랑캐의 반열로 나아가네. 괴로이 말하길 주머니 돈 다 떨어져 해를 넘기도록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네. 앞선 글과 마찬가지로 무슬림의 외양을 있는 그대로 묘사했네요. 그냥 생각했을 땐 무슬림에 대해서 조선 선비들이 무작정 헐뜯는 비난성 글만 썼을 것 같은데 조금 의외인 것 같죠. 물론 이 글에서 무슬림이 명나라 황제 하사품을 기다리는 모습을 두고 오랑캐 같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뭐 그 정도야 타격감 없는 가벼운 디스, 가벼운 공격 아니겠습니까? 또 이민성이 활동하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 조선 전기죠. 조선 왕조실록에서도 무슬림은 중립적으로 묘사되었는데요. 한번 구체적인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니 무슬림 사람은 남이 잡은 고기는 먹지 않고 반드시 손수 잡아먹으며 또 마음을 착하게 하고 경을 읽는 등의 일을 한다는데 대궐안에 맞아 들여 스승으로 섬긴다 합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된 고기만을 먹고 쿠란을 읽는 무슬림을 마음이 착하다고 표현하네요. 좌의정 신용계와 우의정 성희안이 북경에서 들었던 이슬람 관련 정보를 보고한 게 이렇게 실록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이렇듯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무슬림을 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게 줄을 잃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선 후기로 넘어올수록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무슬림을 적대시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조선 전기보다 이슬람 세계에 대한 기록이 대폭 증가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왜 이슬람 세계에 대한 기록이 대폭 늘어났느냐? 첫째로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세계지도 곤요만국 전도가 조선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마테오 리치가 세밀하게 제작한 세계지도는 조선 지식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조선 선비들은 세계 중심은 중국이라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신봉했는데요. 그런데 웬걸 곤요만국 전도를 보니까 지구 모양은 어느 곳도 중심이 될 수 없는 원형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곤요만국 전도를 접한 조선 선비들은 확고히 믿고 있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흔들렸고 그 영향으로 중국 넘어 새로운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이슬람 세계도 포함되어 있었죠. 또한 조선 후기로 가면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는데요. 청나라는 명나라 때 비해서 이슬람 문명권에 속한 나라들을 더 많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여러 나라들도 청나라와 4대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덕분에 조선 지식인들은 중국에서 무슬림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나라들도 중국을 형님 나라로 모시게 됐으니까 당연히 자주 찾아가야겠죠. 이렇듯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 유입과 당시 청나라와 이슬람 문명 간의 4대 관계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조선 선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슬람에 대한 기록이 대폭 증가한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기록들을 관통하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당대 주류적인 시각은 극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 많이들 들어보셨죠? 홍대용은 청나라 연행 중에 길을 가다가 무슬림들이 사는 집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무슬림들은 어떤 데서 살까? 너무 궁금해서 숙소를 구경해도 되냐고 물었지만 퇴짜를 맞습니다. 홍대용의 을병 연행록에 이 상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수레를 멈추고 세파를 시켜 들어가 보기를 청하라 하니 과연 회자국 사람이 여럿이 나와 우리
우리를 도리어 구경하였다. 다 깊은 눈과 굵은 나룻이 전혀 범의 상이니 잠깐 대하기도 극히 괴로운 인물이나 그 사람들은 한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손을 저으니 못 들어감을 이르는 의사이다. 여기서 홍대용은 호랑이처럼 생긴 무슬림을 잠깐 대하는 것도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무슬림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대용은 문집 담원서에서 길에서 무슬림을 마주치자 호랑이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했고, 본 책의 다른 부분에서는 무슬림의 외형을 두고 아주 흉악하고 험하게 생겼다고 묘사했는데요. 겁먹은 개가 요란히 짖는다. 홍대용은 낯선 것을 두려워한 당시 조선 지식인의 전형이었습니다. 홍대용뿐만 아니라 실학자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열하로 가는 길에 만난 무슬림을 사납고 추하게 생겼다고 표현했고, 또 실학자 김정중은 자신의 연행록에서 무슬림을 보고 그 모습이 추하니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선 문신 이의봉은 그런 얌전한 표현으로는 모자랐는지 숟가락을 하나 더 얹었는데요. 자신의 저서 북언론에서 북경에서 목격한 무슬림을 두고 냄새난다고 극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슬림 사람 3명이 무리 지어 있었다. 혹 아이를 안고 있기도 하고 혹 막대를 짚고 나와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그 모습 또한 눈이 깊고 얼굴이 여유워 보이기에 매우 추하고 사나워 보였으니 오히려 짐승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처럼 노린내가 몇 칸 밖에까지 끼쳐왔다. 조선 후기 평안감사 서효문 역시 이와 비슷한 글을 남겼습니다. 태화전에서 무슬림들을 본 서효문은 무호 연행록에서 북한의 선전 매체가 일본을 원숭이로 묘사하듯 아주 거칠게 묘사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나중에 무슬림 사람 하나가 또한 말하고자 하여 가까이 나오니 얼굴이 흉하고 추한데 가까이 오니 비린내가 더욱 사람에게 끼치는지라. 반열 사이로 옷깃이 서로 닿으면 극히 괴로운지라. 얼굴 검은 것도 싫고 냄새나는 것도 싫고 이제는 옷깃에 닿는 것도 괴로워할 정도로 무슬림들을 혐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무슬림의 반감을 느끼고 그들을 극도로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당시 무슬림, 이슬람 세계에 대한 지식인들의 어떤 공통된 코드, 비슷한 인식 기반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런 와중에 무슬림 여성에 관해서는 다른 각도로 묘사했는데요. 무슬림 여성들은 굉장한 미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사실 무슬림 여성의 아름다운 이미지는 청나라 황제 강희제가 용비라는 무슬림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형성되었는데요. 청나라 황제가 무슬림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정도면 무슬림 여성 미모가 얼마나 빼어난 것이냐, 조선 선비들끼리 수군수군 됐던 것이죠. 한편 청나라 황제 강희제는 용비를 위해 모스크를 지어줄 정도로 용비를 사랑했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 이갑은 연행 기사를 통해서 무슬림 여성의 빼어난 미모에 감탄하면서도 황제 강희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한번 해당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레를 탄 여인의 얼굴은 비록 아름다우나 머리에 쓴 것이 남자와 다름없고 비단으로 머리와 목을 둘렀다. 들으니 황제가 그 여자 한 사람을 맞아 아내로 삼고 대단히 총애하여 대궐담 안에 한층 누각을 세우고. 사실 이 글을 적은 이갑은 다른 책에서 무슬림의 외모, 외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슬림 여성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무슬림, 특히 무슬림 남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무슬림 여자는 아름답게 묘사하는 이러한 경향은 다른 학자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드러나는데요. 문신 이혜응은 무슬림 남성에 대해서는 노린내가 난다고 표현했지만 무슬림 여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문록 계산지정에서 굉장한 미인으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조선 문신 김경선 는 무슬림 남성의 용모를 매우 사납고 독살스럽다고 표현했지만 자신의 기행록 연행직지에서는 그 여인들이 각기 집 문 앞에 나와서 우리를 보고 있었는데 모두 담뱃대를 물었고 더러는 어린아이를 안았는데 그 가운데는 뛰어나게 고운 자도 있었다 고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원래는 무슬림에 대해 부정적이고 혹독하게 묘사했지만 우리 무슬림 여성의만큼은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으로 긍정적으로 그들을 묘사했는데요. 오늘 결론을 짧게 요약하자면 조선 전기 지식인들은 이슬람 세계를 중립적으로 묘사했던 반면 조선 후기로 넘어올수록 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무슬림 여성들은 아름답게 묘사했는데요. 이 정도로 오늘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는 다른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지식인들은 이슬람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나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보부상이었습니다.